강서준과 강소영은 7살이었다. 또래 아이들이 인형놀이에 열중하거나 미끄럼틀을 타며 깔깔거릴 때, 서준은 복잡한 컴퓨터 코드를 해독하거나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소영은 도서관 구석에서 고전 문학을 읽거나 사람들의 표정을 관찰하며 감정을 분석했다. 그들은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었다. 비상한 지능과 타고난 호기심,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고은별을 향한 깊은 사랑을 지닌 작은 천재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다. 엄마는 늘 아빠에 대한 질문에 침묵하거나 슬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싫어해. 소영이 서준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사려 깊었다. 서준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싫어하는 게 아니야.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거지. 서준은 논리적이었다. 그는 엄마의 감정선을 분석하며 아빠라는 존재가 엄마에게 커다란 상처임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들은 엄마를 관찰했다. 고은별은 밤낮으로 일했다. 작은 디자인 공방을 운영하며 하루 종일 재봉틀 소리 속에서 살았고, 밤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가끔 밤늦게 돌아온 엄마는 소리 없이 혼자 울기도 했다. 아이들은 엄마의 눈물을 보며 아빠의 존재가 자신들보다 더 엄마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빠를 찾아야 해. 소영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빠가 나타나면 엄마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그때부터 두 아이의 아빠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아빠를 찾는 것. 그러나 그들의 방식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먼저 그들은 엄마의 방을 뒤져 아빠에 대한 단서를 찾기로 했다.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엄마의 유품 상자.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뭉치와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작은 오르골 하나가 들어있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사진들을 꺼냈다. 대부분은 엄마의 어린 시절 사진이거나 엄마 혼자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러다 맨 아래 깔려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엄마 고은별이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어깨동무를 한 채 다정하게 서 있었다. 그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연예인처럼 잘생겼고 차갑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뜻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이 남자야. 소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빠일 거야. 서준은 사진을 자세히 살폈다. 남자 뒤편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건물 간판. 태양전자 본사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다. 서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켰다. 태양전자 본사를 검색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태양전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이었고 사진 속 남자는 바로 태양전자의 젊고 냉철한 CEO 강태양이었다. 강태양 CEO. 서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우리의 아빠다. 그들은 이제 확실한 목표를 찾았다. 아빠를 찾는 것, 그리고 그 아빠를 엄마에게 데려다주는 것.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대기업의 CEO는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며칠 후 아이들은 아빠 강태양을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강태양의 공식 스케줄을 해킹하고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강태양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태양전자 본사에서 비공개 임원 회의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소영은 강태양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그의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을 꼼꼼히 분석했다. 아빠는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따뜻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아. 소영은 강태양의 눈빛에서 어딘가 모를 쓸쓸함을 읽어냈다. 계획은 치밀했다. 화요일 오전, 엄마가 출근한 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간다고 속이고 몰래 집을 나섰다. 그들은 태양전자 본사 빌딩에 도착했다. 높이 솟아오른 거대한 빌딩은 아이들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서 있었다. 서준아, 우리가 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소영이 불안한 듯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아빠를 만나러 왔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은 당당하게 빌딩 안으로 들어섰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섰다. 얘들아, 여기는 무슨 일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강태양 대표님요. 경비원은 아이들의 말을 비웃었다. 강태양 대표님 얘들아, 장난치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소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경비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 저희는 정말 강태양 대표님의 아이들이에요. 저희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가 아빠를 찾고 있어요. 소영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함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경비원은 아이들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아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혹시라도 정말 강태양 대표의 아이들이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상사에게 보고했고 결국 아이들은 강태양 대표의 비서실로 안내되었다. 비서실 안은 분주했다. 비서들은 아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얘들아, 강태양 대표님은 지금 회의 중이셔서 만날 수 없단다. 나중에 다시 와. 한 비서가 아이들을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서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USB를 꺼냈다. 이거 아빠한테 꼭 전해주세요. 중요한 파일이에요. 비서는 USB를 받아들었다. 아이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결국 강태양의 비서실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비서실 직원은 그날 오후 쌓여있는 서류 더미 속에서 우연히 아이들이 건넨 USB를 발견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말이 장난인 줄 알았지만 호기심에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강태양의 얼굴을 합성한 아이들의 가족 사진과 함께 아빠, 우리를 찾아주세요. 엄마는 아빠가 필요해요. 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의 귀여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영상 속에는 서준이 직접 만든 강태양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서영이 직접 부른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절함은 비서의 심금을 울렸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서준이 직접 타이핑한 메시지가 떴다. 아빠, 우리는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도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는 늘 아빠를 그리워해요. 비서는 영상을 보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의 말이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강태양에게 보고하기 위해 회의실 문을 두드렸다. 강태양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에 짜증을 냈다. 지금 회의 중이야. 무슨 일이야?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방금 아이들이 다녀갔는데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녀는 강태양의 앞에서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과 진심 어린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강태양은 영상을 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표정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아이들의 눈빛은 그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는 잊고 지냈던 한 여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고은별, 7년 전 그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줬던 이름 모를 여인.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지 직감했다.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다. 모든 임원들은 충격에 빠져 강태양을 바라보았다. 강태양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아이들을 당장 찾아내. 그리고 고은별이라는 여인을 찾아.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고은별의 삶은 7년 전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을 떠나 낯선 곳에서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고단했지만 그녀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다. 서준과 소영, 그들은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은별은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재현, 그 이름은 그녀에게 차가운 상처이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다. 은별은 아이들을 키우며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공방을 차리고 아이들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옷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담은 따뜻한 감성으로 입소문을 탔다. 은별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의 존재를 물어볼 때마다 그녀는 늘 가슴이 아팠다. 그날도 은별은 늦은 밤까지 공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을 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작업대를 정리하며 문득 아이들 생각에 미소를 지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별은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지막했다. 고은별 씨 되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양전자 비서실입니다. 저희 강태양 대표님께서 고은별 씨와 따님 아드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은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잘못 거셨습니다. 은별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고은별 씨, 저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대표님의 아이들이 맞습니다. 비서는 아이들이 강태양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편지에는 은별이 강태양을 그리워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은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아이들이 자신을 위해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다음 날 아침, 은별은 서준과 소영을 마주 앉혔다.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아빠가 보고 싶었어요. 엄마도 아빠가 보고 싶을 것 같았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빠가 우리를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은별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들의 아빠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존재라는 것을. 그날 오후 은별은 아이들을 데리고 태양전자 본사로 향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그들의 아빠는 그들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용기를 냈다. 얘들아, 엄마랑 같이 아빠를 만나러 가자. 하지만 아빠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은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양전자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은별은 충격을 받았다. 로비는 수많은 기자들로 북적였다. 기자들은 은별과 아이들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고은별 씨, 강태양 대표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아이들이 강태양 대표님의 아이들입니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은별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폭풍우에 휩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였다. 이재현이 로비에 나타났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은별과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그들 앞으로 다가가 은별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헤쳐나갔다. 이런 곳에 와서 죄송합니다. 그는 은별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은 순간 7년 전 그날 밤 그녀의 손에서 느껴졌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다시 느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양은 은별과 아이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왔다. 문이 닫히고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이 제 아이들입니까? 태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태양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아빠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함께 아빠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태양은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들은 아빠의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슬픔을 잊었다. 태양은 아이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가 7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은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고은별 씨, 저는 당신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제 삶의 유일한 빛입니다. 제발 제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태양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고은별은 강태양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7년의 세월이 그들의 삶에 남긴 간극은 너무나 컸다. 그녀는 아이들의 아빠가 그녀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에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년 전 그가 그녀를 매몰차게 버렸다고 믿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은별은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놓아주세요. 저희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삶은 이미 당신의 세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태양은 은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7년 동안 겪었을 모든 고통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무지함이
당신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갚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별은 그의 진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7년 전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던 바로 그 향기였다. 그날 이후 태양은 은별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호화로운 저택은 은별의 낡은 반지하 방과 너무나 달랐다. 서준과 소영은 낯선 환경에 조금은 어색해했지만 아빠의 존재를 기뻐했다. 태양은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장난감과 책을 사주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었다. 그는 밤늦도록 서준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었고 소영과 함께 그림을 그렸다. 그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아이들이 겪지 않기를 바랐다. 은별은 여전히 태양에게서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에게 베푸는 모든 호의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대표님, 저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태양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은별 씨,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고백에 은별의 마음은 흔들렸지만 아직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후 태양은 은별과 아이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러나 그 파티는 태양의 어머니인 김 회장에 의해 망가지고 말았다. 김 회장은 태양의 곁에 서 있는 은별과 아이들을 보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강태양,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저 여자와 아이들은 누구냐? 태양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 사람은 고은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저의 아이들입니다. 김 회장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은별에게 다가와 비웃었다. 꼴에 신분 상승이라도 꿈꾼 건가? 우리 태양이를 유혹해서 아이까지 낳은 건가? 은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 회장의 모욕적인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였다. 한지아가 파티에 나타났다. 지아는 태양의 오랜 친구이자 그를 짝사랑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태양과 은별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태양아, 저 여자가 누구야? 설마 저 여자 때문에 나를 버린 거야? 지아는 은별에게 다가와 비웃었다. 고은별, 너 같은 게 감히 태양이를 넘봐. 너 같은 싸구려가 감히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아의 말은 은별의 심장을 찔렀다. 은별은 아이들과 함께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태양은 은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닥쳐, 한지아.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태양은 은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가자. 은별 씨, 아이들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자. 은별은 태양의 손을 잡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양은 한지아의 악의적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움직였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지아와 그 가족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지아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양의 어머니 김 회장을 찾아가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회장님, 저는 태양이의 곁을 7년 동안 지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저 여자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생겼어요. 그녀의 교활한 거짓말에 김 회장은 은별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김 회장은 은밀하게 흥신소를 고용해 은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고은별은 김 회장의 차가운 시선과 지아의 위협 속에서 위축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태양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양에게 말했다. 대표님, 저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당신의 세상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저희는 다시 저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태양은 은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별 씨, 당신의 삶은 이제 저의 삶입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별은 그의 진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후 은별은 서준과 소영을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빠 태양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때 한지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아가들아, 나 알아. 나는 너희 아빠의 친구란다. 너희 엄마가 아빠를 유혹해서 너희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있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은별의 심장을 찔렀다. 아이들은 지아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아줌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요. 소영이 말했다. 그래요, 아줌마. 우리 아빠는 엄마를 사랑해서 우리를 낳았어요. 아줌마는 거짓말쟁이에요. 서준이 말했다. 지아는 아이들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서준과 소영의 눈빛에서 그들의 아빠와 똑같은 차가운 눈빛을 보았다. 지아는 분노에 휩싸여 소영의 뺨을 때렸다. 이 건방진 것들, 너희 엄마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가르쳤구나. 소영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때 태양이 나타났다. 그는 비서에게서 지아가 은별과 아이들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그는 지아가 소영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다. 한지아, 너 제정신이야. 감히 내 아이를 건드려. 태양의 목소리는 차갑고 살벌했다. 지아는 태양의 눈빛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태양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태양아, 나는 그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저 아이들은 너의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태양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소영을 안고 그녀의 뺨을 살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영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서영은 태양의 눈물을 보며 말했다. 아빠,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의 말에 태양은 오열했다. 은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태양이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사랑과 연민만이 남았다. 그녀는 태양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대표님,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당신을 믿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태양의 심장을 울렸다. 강태양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고은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대표님, 이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당신의 세상이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대한 재벌가와 얽히는 것이 아이들의 행복을 해칠까 두려웠다. 태양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별 씨, 이제는 제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은별은 그의 진심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지아는 태양의 단호한 태도와 은별에 대한 진심에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은별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유명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나 한지아야. 너한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줄게. 태양전자의 강태양 대표가 보잘것없는 웨이트리스 출신의 여자와 아이를 숨겨왔어. 그녀는 은별의 신상 정보를 흘리고 은별이 오직 태양의 돈을 노리고 그에게 접근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기자는 지아의 말을 믿었다. 그는 태양전자의 젊은 CEO와 관련된 스캔들을 특종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인터넷 뉴스에는 강태양, 7년 동안 숨겨온 아이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올라왔다. 기사에는 고은별의 과거와 아이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과거, 웨이트리스 출신 강태양 대표에게 접근해 아이들까지 낳으라는 내용은 은별을 순식간에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다. 네티즌들은 은별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돈을 노린 꽃뱀, 불륜녀, 아이들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꿈꾼다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이 쏟아졌다. 은별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태양의 집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태양의 어머니 김 회장은 뉴스를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은별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이게 다 무슨 짓이냐.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망신당하게 생겼다. 김 회장은 은별의 뺨을 때렸다. 은별은 김 회장의 모욕적인 말과 폭력에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울먹였다. 모르다니 네가 벌인 일인데 네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 네가 우리 태양이를 유혹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네가 우리 가문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지. 김 회장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경멸이 가득했다. 그때였다. 한지아가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김 회장의 곁에 다가가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 여자가 회장님을 속였어요. 제가 이 여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에 다른 남자와도 만났고 태양이를 오직 돈 때문에 만났어요. 저 아이들도 태양이의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아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가며 은별을 비난했다. 은별은 지아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지아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이었다. 그녀는 김 회장의 차가운 눈빛과 지아의 교활한 미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바로 그때 강태양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은별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보고 김 회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짓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태양아, 저 여자한테 속지 마. 저 여자는 너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야. 저 아이들도 네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어. 김 회장은 태양에게 소리쳤다. 태양은 차가운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한지아, 너의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너는 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살벌했다. 지아는 태양의 눈빛에 두려움을 느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몰라. 닥쳐, 더 이상 거짓말은 소용없어. 나는 너의 모든 악행을 알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 아이들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아이들은 저의 아이들이 맞습니다. 태양의 말에 김 회장과 지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양은 은별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별 씨, 제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은별은 태양의 눈물을 보며 말했다. 대표님, 이제는 괜찮아요. 저도 당신을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태양의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강태양은 한지아의 악행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은밀하게 비서실에 연락해 지아의 모든 과거 행적과 그녀가 언론사에 퍼뜨린 거짓 소문의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은별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아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명예나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은별과 아이들의 행복만이 그의 전부였다. 한편 고은별은 태양의 진심을 확인한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태양에게 말했다. 대표님, 당신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들에게는 당신의 세상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당신이 저희를 사랑한다고 해도 당신의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양은 은별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별 씨,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죄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별은 그의 진심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따뜻한 향기를 맡았다. 7년 전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 그녀에게 평온함을 주었던 바로 그 향기였다. 그날 이후 태양은 은별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태양은 담담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태양전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저지른 실수를 고백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7년 전 그날 밤의 사건, 그리고 한지아의 거짓말에 속아
고운 별과 그녀의 아이들을 외면했던 모든 사실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제 어리석음 때문에 제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삶을 망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고은별 씨와 제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CEO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태양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고은별 씨와 제 아이들을 저의 가족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녀와 저의 결혼은 저의 일방적인 구애입니다. 그녀가 저를 용서하고 받아줄 때까지 저는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태양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지아의 모든 거짓말과 악행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태양의 어머니 김 회장은 뉴스를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한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태양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은별은 이 모든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다. 그녀는 태양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벽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미움과 원망 대신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별은 태양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별 씨, 태양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저는 당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대표님. 이제 저는 당신을 믿어요. 은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와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당신의 진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제 우리 함께해요. 태양은 그녀의 말에 전화를 끊고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그녀의 작은 카페 앞에 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은별이 문을 열고 나오자 그는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은별은 따뜻하고 편안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그 향기가 다시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은별 씨,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고은별과 강태양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에게는 물리적인 시간보다 마음의 치유가 더 중요했다. 태양은 은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은별은 아직 그의 세계에 완전히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대표님, 당신의 마음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을 온전히 믿고 당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요. 태양은 은별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영원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양의 곁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양은 은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작은 디자인 공방을 만들어 주었다. 그곳은 은별이 오직 디자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태양은 그녀의 디자인에 투자했고, 그녀의 작품들은 따뜻하고 섬세한 감성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은별의 이름은 점차 패션계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강태양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디자이너 고은별로 더 유명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그녀의 이름은 점차 패션계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태양은 이제 차갑고 냉철했던 옛 모습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바쁜 CEO의 삶 속에서도 매일 저녁 새 아이를 직접 유치원에서 데려왔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다. 셋은 아빠와 함께 농구를 하고 함께 책을 읽으며 아빠와 아이들의 유대감을 키워나갔다. 아이들은 태양에게서 그동안 채우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태양은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되찾았다. 그는 매일 밤 잠든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맹세했다. 다시는 이 아이들에게서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겠다고. 은별의 마음속 상처는 아이들의 웃음과 태양의 진심, 어린 사랑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 갔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태양의 곁에 있으면 세상의 어떤 폭풍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깊고 잔잔한 강물처럼 서로의 삶을 감싸 안았다. 태양은 마침내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소박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을 원했다. 두 사람의 가족과 가장 친한 지인들만 모시고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축복과 희망으로 채우는 결혼식. 은별은 태양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승낙했다. 그녀는 태양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결혼식 날, 은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태양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턱시도를 차려입은 새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손을 번갈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하객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축복했다. 태양은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행복과 함께 지난 세월의 아픔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이제는 오직 행복만 남을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태양은 은별을 자신의 품에 안고 말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에게서 나는 향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향기는 늘 제 곁에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향기는 바로 당신의 영혼에서 나는 따뜻함이었다는 것을. 은별은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서 나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향기를 맡았다. 그들의 향기는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키스했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지난 7년간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녹아내렸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시간은 다시 한번 빠르게 흘러갔다. 고은별과 강태양이 부부가 된 지 3년, 서준과 소영은 10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조용하고 사려 깊은 아이들이었지만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활발해졌다. 그들은 아빠와 함께 농구를 하거나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로 꼽았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사랑이 자신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고은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강태양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디자이너 고은별로 더 유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새로운 브랜드, 2개의 작은 별을 런칭했다. 그녀의 옷들은 화려함보다는 실용성과 따뜻한 감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의 디자인은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그대로 담아냈고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개의 작은 별은 런칭과 동시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고은별의 디자인에서 따뜻함과 진정성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고 세상에 당당하게 드러냈다. 강태양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더없이 행복했다. 그는 바쁜 CEO의 삶 속에서도 늘 은별과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는 은별이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육아와 가사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은별의 작업실에 찾아가 그녀를 응원했고 그녀가 힘들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은별은 그런 그를 보며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한지아의 이야기는 잊혀져 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어리석고 덧없는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한때 화려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은별과 태양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7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공원을 찾았다.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축구를 하고 엄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 그들은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삶은 한때 찢겨져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존재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단단해진 사랑을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함께하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으로 끝이 났다. 아이들이 아빠의 품에 안겨 엄마에게 환하게 웃는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상처가 녹아내린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비로소 완전해졌다.